구실적 논질환 치료, 이제 포도막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포도막이라는 것은 이제 눈 내부에 포도막, 포도 같은 껍데기, 포도 껍데기 같은 이제 포도막 부위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안구내에 이제 외막, 중막, 내막 이 세 가지 막이 있는데, 중막에 해당되는 부위로 포도막 조직은 혈관 조직이에요. 혈관 조직인데, 염증이 혈관을 타고 들어와서 염증 세포로 인해 안구내 염증을 유발하는 것, 그것을 이제 염증이 유발된 것, 그러니까 안구내 염증을 이제 포도막염이다. 그래서 혈관 내 조직에 염증 세포가 들어와서 전반부에 생기는 것을 전반부 포도막염, 중반부에 생기는 것을 중반부 포도막염, 후반부에 생기는 것을 후반부 포도막염, 또 전체에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초기에는 일반적으로 전반부에 생기고 진행될수록 중반부, 후반부로 갑니다. 후반부는 이제 맥락막이 있는 부위이기 때문에 저희가 손상이 되고 염증이 생기게 되면 황반부종, 또 비문증, 유리체 혼탁, 또 황반에 물이 차기 때문에 우리가 망막은 벽지에 해당되는데, 벽지에 물이 차면 벽지가 떨어지죠. 그래서 망막 박리라든가, 또 망막이 박리가 되면 시신경도 같이 손상이 오면서 커튼이 들이오는 증상, 시신경 손상, 시신경 세포 손상, 조직과 세포가 손상되는 증상을 말기에 이제 오게 됩니다. 후반부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 초반부 염증은 치료가 잘 되는데, 중요한 건 포도막염은 이런 전반부 질환은 많지 않고 후반부 질환들이 또 중반부, 후반부로 이렇게 진행돼서 오는 질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자가면역 질환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포도막염의 구분은 이제 감염성과 비감염성. 우리가 감염이라는 것은 박테리아, 바이러스, 헤르페스, 대상포진, 세균, 진균, 곰팡이, 기생충, 원충 이런 걸로 인한 감염, 이런 감염에 의한 그런 경우는 극심한 통증과 눈에 염증성 소견이 있겠죠. 염증성 소견은 빨개지고 충혈되고 붓고 가렵고 통증이 심한 거죠. 눈을 움직일 때 많이 아프다든가, 눈이 시뻘겋다든가, 눈물이 흐른다든가, 가렵다든가, 부어오른다든가 이런 염증성 소견들이 감염성일 때 심하고, 그런 증상은 일반적으로 초기에 포도막 전반부에 생겨야 됩니다. 그래서 홍채 모양체 염증이라고 얘기합니다. 홍채에 있는 부위에 염증. 그러니까 그 감염성이 있고, 이제 비감염성은 그런 감염에 의한 바이러스, 진균 이런 거에 의한 감염이 돼야 되는데, 이건 비감염성. 눈이 원인인 경우가 있고 전신성인 원인인 경우가 있습니다. 눈의 외상이나 눈의 수술, 또 물리적 손상, 타박, 이런 외인성 또 이런 것도 있고, 내인성, 또 면역학 기전으로 인한 경우, 또 전신성인 이제 원인으로 되는 경우는 이제 베제트병이나 또 강직성 척추염, 강직성 척추염 같은 경우도 이제 포도막염 증상을 같이 나타내게 되고요. 루마티스 관절염, 염증성 장질환, 또 전신혈관염. 아까 포도막 부위가 이제 혈관 조직이라고 그랬죠. 그 혈관 조직에 이제 염증성 세균이 침입하는 건데, 혈관성 질환, 그런 전신성 혈관염, 또 전신 면역 반응 질환, 뭐 알레르기, 루마티스, 이렇게 강직성 척추염, 염증성 장질환, 이런 혈관성 질환의 합병증으로 같이 동반하는 질환으로 포도막염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인이 감염성, 비감염성 나누고, 또 눈 부위에서 원인이 되는 경우가 있고, 전체적인 몸이 이 루마티스나 이런 것 몸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몸에 있는 질환이 혈관성 질환, 또 자가면역 질환, 면역계통 질환들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이제 증상은 아까 얘기한 앞포도막염, 전반부에 포도막이 있을 때는 일반적으로 감염성 질환, 감염성이 원인인 경우가 많으니까 박테리아, 바이러스, 헤르페스 각막염도 많고 헤르페스 포도막염도 있고,
헤르페스가 있으면 뭐 물집이 생기고 아프고 그러잖아요. 헤르페스 각막염으로 인한 각막 혼탁도 생길 수가 있고, 헤르페스로 인한 혈관 내 염증으로 포도막염이 생길 수도 있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포도막염의 증상은 이제 홍채 모양체염이라는 병명도 붙는데, 충혈되고 가렵고 아프고 눈물 나고 이런 증상으로 일반적으로 스테로이드를 쓰고 그렇게 하고요. 중간 포도막염, 병원에서는 스테로이드를 쓰고, 이제 중간 포도막염은 그 홍채 모양체 맥락막 이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해서, 앞에가 홍채 모양체라면 홍채 모양체와 맥락막, 망막 뒤쪽에 있는 맥락막 사이에 중간 부위에 이제 염증이 생기는 경우, 그런 경우는 이제 뿌옇게 보이고 염증이 있으니까 그 유리체에 염증성 세균이 떠다니면서 뿌옇게. 왜 눈 안에는 유리체라는 젤이 이렇게 가득 차 있다고 그랬죠? 98%가 젤리 같은 모양이고 2% 정도가 물 모양. 거기가 이제 뭐가 떠다니는 것이 비문증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원인이 이제 노화로 인해서 이제 유리체 후박리, 유리체 후 쪽에 이제 액화가 이루어지는 현상. 노화는 45세 이후에 노안이 이루어진다고 일반적으로 그러는데, 그 부위에 액화가 이루어지면서 유리체를 싸고 있는 교원 섬유질 조직들이 떨어지면서 물로 변하는 과정에 서로 옮기는 것이 떠다니는 것, 그것이 망막의 비문증으로 보이는데, 그런 경우는 일반적으로 회색이나 덩어리가 많이 진 비문증이 보이고, 또 검은 것들이 떠다니는 경우는 신장 기능이 저하가 되면서 신장에서 사구체에서 독소를 잘 배출하고 소변으로 나가야 되는데, 과로하거나 무리하거나 스트레스 받거나 밤을 새거나 신장 기능이 떨어진 상황이 오게 되면 검은 것들이 왔다 갔다 이렇게 날아다니는 증상, 그런 검정색이 있고, 그 다음에 교원 섬유, 그런 것들이 엉겨서 떨어질 때 엉겨서 생기는 것은 회색이 날아다녀요. 그러니까 비문증의 색깔도 중요합니다. 환자분이 뭐가 날아다니냐고 그러는데 모양도 다 틀려요. 점같이 날아다니는지, 또는 실처럼 날아다니는지, 엉겨서 날아다니는지, 눈 움직이고 왔다 갔다 하는지, 한 군데 몰려 있는지, 또 아까 이런 출혈로 인해서 망막이 이제 유리체 후방리가 이루어지면서 액화가 망막과 유리체가 붙어 있는 그 유리체와 망막이 붙어 있는 경계선에서 이제 액화가 이루어지는데, 떨어질 때 찢어지는 현상, 구멍 나는 현상, 떨어지는 현상이 있게 되면 망막에 출혈이 동반해서, 또 유리체 출혈이 있는 경우는 빨간색이 확 퍼지듯이 이렇게 빨간색 계열로 비문증이 보이게 됩니다. 그 중간 부에 이제 그래서 염증성이 떠다녀도 뿌옇게, 우리가 맑은 물에 뭐 염증이 떠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뿌옇게 비문증이 날아다니는 것이 보이고, 뿌옇게 보이고, 비문증도 보이고. 그리고 포도막염 후에 비문증이 생겼어요. 또는 포도막염 중간에 비문증이 생겼어요. 그런 경우도 많이 이렇게 합니다. 후 포도막염은 망막 맥락막 쪽에 이제 혈관성 염증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 부위가 이제 신경 조직이 있는 부위니까 당연히 신경 조직과 세포들이 손상이 오게 됩니다. 신경 조직이 손상되면 각막을 통해서 수정체에 초점 렌즈를 맞추는 기능이 통해서 망막의 황반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데, 그 부위가 손상이 되게 되면 시력이 잘 안 나오겠죠. 물론 중심부가 아니라 망막의 중심부, 주변부가 이제 염증이 되게 되면 시력저하가 급격하지 않지만, 중심부 쪽인 황반 쪽에 이제 혈관염으로 이제 신경이 손상됐다. 그러면 시력 저하가 급격하게 시력 상실, 그런 것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합병증으로 이제 같이 올 수 있는 것은 이제 녹내장. 왜냐하면 이렇게 포도막염이 아까 홍채 모양체 이 염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안방수가 배출이 잘 안 되면서 안방수라는 것은 눈 안에 이제 눈물처럼 일정한 압력을 유지하는 물인데, 모양체에서 분비해서 이렇게 우리가 눈물 샘에서 눈물이 나오듯이 눈 안에 있는 물은 모양체에서 분비돼서 이 홍채 사이로 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좁아지거나 유착이 되거나 하수가 나가는 길이 막혀버리면 각막이 붓겠죠. 각막이
각막이 부었어요. 그러면 나타나는 증상이 무지개가 보여요. 이런 증상이 보입니다. 무지개. 각막이 부었어요. 그러면 눈이 빠질 듯이 아프면서 무지개가 보이고, 그러면 안압이 오르고, 안압이 오르면 시신경이 손상될 수가 있죠. 그 안압성 녹내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녹내장이 올 수가 있고, 또 수정체에 홍채 모양체염이니까 모양체 바로 옆에 또 수정체가 있어서 수정체에도 백내장이 올 수가 있고, 또 아까 황반부종, 황반 쪽이 물이 찬다고 그랬죠. 물이 차면 벽지가 떨어지고, 벽지가 떨어지면서 망막 박리나 또 망막에 주름이 생기거나 황반주름 이런 것도 생기게 되고, 망막에 상처로 인한 점막, 염증성 점막 이런 것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막염은 전반부 감염성은 극심한 통증과 함께 생기지만, 비감염성은 눈 자체뿐만 아니라 전신질환과 연관되기 때문에, 또 면역기능, 자가면역 기능과 연관되기 때문에 전신 면역 반응, 면역 질환과 연관되기 때문에 치료를 꾸준히 잘 해야 되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 질환이고, 중반부, 후반부로 갈수록 병원에서는 좀 치료가 어려운 질환이다 보시면 됩니다. 한방에서의 이런 포도막염 치료, 이것도 침치료 딱 있고 한약 치료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포도막염은 단순히 염증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나타나는 증상이 전반부일 때는 염증성 소견, 눈이 붓고 염증으로 인해서 붓고 가렵과 충혈되고 아프고 이런 증상이 있을 때 그런 것을 치료를 해야 되겠고요. 두 번째 이제 유리체에 이제 염증들이 떠다닐 때는 비문증은 염증을 없애는 비문증 치료약을 써야 되겠고요. 또 세 번째 황반 부종이 있고 그럴 때는 황반 내에 물을 빼주는 걸 해야 되겠고, 또 그걸로 인해서 망막이 손상되거나 시신경 손상할 경우는 그런 걸 치료하는 약을 같이 써줘야 될 겁니다. 그걸 치료 안 하면 시신경 손상이나 망막 박리, 또 백내장, 녹내장,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어떤 질환이 나타나냐에 따라서 그때그때 구분해서 한약을 쓰게 됩니다. 초기에 이제 열과 독소가 이제 눈에 쌓이면 은하영교탕이라는 처방을 쓰고요. 간담 습열, 간과 담의 습열로 인해서 염증이 심한 경우는 용담사간탕이라는 것을 씁니다. 눈 충혈되고 눈이 아프고 심하고, 일반적으로 감염성 질환에는 은하영교탕, 용담사간탕, 또 간이 실열 이런 경우는 연화복명탕, 다 이 초반부에 눈이 충혈, 통증, 가렵과 아프고 붓고 그럴 때는 은하복명탕. 근데 간화와 사열 내결할 때는 보간사령탕이라는 걸 쓰는데, 보간사령탕은 간을 보하면서 이뇨를 시켜주는 약재인데, 이것은 아까 안방수 배출이 잘 안 되면서 안압이 오를 때 이뇨제, 사령탕은 이뇨제 계통인데 안방수 배출을 잘하면서 해독이 잘 되는 약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막염 후에 안압이 올라요. 포도막염 후에 녹내장이 생겼어요. 그런 경우에는 보관사령탕을 쓰게 되는 겁니다. 강경풍열일 때는 국화결명사라는 걸로 눈이 가렵고 아프고 충혈되고 그런 걸 치료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도막염이 어느 정도 치료되고 후에는 간장과 신노 기능이 있을 때는 기국증황탕에 소라탕이라는 것을 가감해서 약을 씁니다. 항상 면역력이 낮아지면 염증이 올라오기 때문에 면역을 올려주는 평상시에 치료를 같이 해주는 게 좋습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면 염증은 생긴다고 보시면 되고, 염증에 좋게 하기 위해서는 피를 맑게 하고 피를 순환시켜주고, 또 혈관을 건강하게 될 수 있는 음식과 운동, 청록색 야채 많이 섭취하고 한방 치료를 원인에 따라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황반부종, 아까 전반부, 중반부, 후반부 증상에 따라서 각자 맞는 증상들을 한약으로 구분해서 그 원인 치료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